안녕하세요. 주식 차트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한 주가 시작됩니다. 공모주 슈퍼위크, 엔비디아 실적, 도널드 트럼프 국정연설,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위와 MSCI 리밸런싱까지. 이번 주는 이벤트에서 변동성으로 그리고 수급 왜곡을 거쳐 단기 타점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아주 뚜렷한 구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략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IPO 슈퍼위크의 시작이고 동시에 대외 변수도 함께 등장하는 날입니다. 공모주가 세 종목 동시에 청약을 진행합니다. K뱅크는 코스피 상장 예정인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최대 주주는 BC카드입니다. 흥행 여부에 따라 금융주와 증권주의 단기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팀은 코스닥 상장 예정 기업으로 국내 최초 모델 매니지먼트 기반 콘텐츠 기업입니다. SM엔터가 주요 주주입니다. 엑스비스는 레이저 솔루션 기업으로 EV와 배터리, 모빌리티 공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자금이 IPO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코스닥 개별주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마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대외 변수도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쿠팡 관련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한국과 브라질 정상회담이 있으며 연준 인사들의 연설도 이어집니다. 쿠팡 관련 이슈는 국내 이커머스 경쟁 구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 전략입니다. K뱅크가 흥행할 경우 BC카드 관련 금융주와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주관사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와 EV 공정 관련 테마는 2차 전지 장비주와 동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변동성 구간에서는 네이버와 이마트 같은 경쟁사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국 증시는 춘절 연휴로 휴장이고 일본 증시도 일왕 탄생일로 휴장입니다. 월요일은 무엇보다 IPO로 이동하는 수급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정치와 거시 변수가 동시에 피크를 찍는 날입니다. 트럼프 국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첫 공식 연설입니다. 관세와 이민, 에너지, 대중국 정책이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발언 강도에 따라 자동차와 배터리, 태양광, 철강 업종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중국 2월 대출 우대금리 LPR 발표도 있습니다. LPR은 18개 시중은행이 제시한 평균치를 토대로 발표되며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 강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중국 소비와 화장품, 화학주 반등 가능성이 있고 동결이나 긴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 경기 민감주가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변수도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4주년을 맞아 대선과 국민투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3월에서 4월 중 전시 상황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5월 15일까지 대선과 평화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마무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즉 법외국제, 대법관 증언, 재판소원을 포함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전략입니다. 관세와 에너지 관련 발언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현대차와 기아, 포스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움직임을 보셔야 합니다. 재건 테마로는 현대건설과 HD현대인프라코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국 금리 인하 시에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소비주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화요일은 뉴스 헤드라인 장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중 속보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기술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AI 반도체 성장 지속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이벤트입니다. HBM 수요와 데이터센터 캐펙스 전망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그리고 HBM, 장비 및 후공정 관련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이던스가 좋다면 반도체 섹터 전반의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경계하셔야 합니다. 같은 날 삼성전자가 갤럭시 S26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AI와 카메라 성능 개선이 핵심입니다.
카메라 모듈과 기판, RF 부품, 디스플레이 협력사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날 선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공시 기한입니다. LG화학, 여수 NCC 2공장 매각 착수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관련 제공시 기한이고, 현대건설의 현대건설, 국내 첫 미국 대형 원전건설 참여 60조 잭팟 터트리나 보도에 대한 답변 관련 제공시 기한입니다. 또한 제주항공의 제주항공, 7년 된 항공기 세대 내놓는다 보도에 대한 답변 관련 제공시 기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립니다. 기준금리 방향성 자체보다 향후 경기 판단과 물가, 경로 전망, 그리고 가계부채 언급이 더 중요합니다. 금리 동결과 함께 경기 우려가 부각되면 건설주와 내수 방어주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고 PER 성장주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시 기한으로 SK하이닉스의 미국의 AI 투자 법인 설립 10조 컨트롤타워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 제공시 기한이고, 셀트리온의 충남 공장 세운다. 2028년까지 3천억 투자 관련 보도에 대한 제공시 기한입니다. LG생활건강, LG생건 사업 재편과 토리든 인수 검토 보도에 대한 답변 관련 제공시 기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파-AI 조회 공시 요구로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답변 제공시 기한으로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 LG생활건강, 알파-AI 등 제공시 기한이 있는 종목들은 공시 한 줄에 5%에서 10%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시 알림은 반드시 켜두셔야 합니다. 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MSCI 리밸런싱과 미국 물가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 지수 재조정 리밸런싱이 2월 27일 장 마감 후 진행되어 3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과 삼성에피스홀딩스는 편입되고 코웨이와 두산바켓, LG생활건강은 편출됩니다.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 편입 종목은 패시브 매수 유입이 들어오고, 편출 종목은 기계적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 왜곡 구간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재가속 여부에 따라 채권금리 움직임이 나오고, 이는 성장주 변동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 학회가 개최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27일부터 3월 2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바이오 섹터 일부에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공시 기한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로켓 노르웨이서 2.8조 수주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관련 제공시 기한이고, 삼성 SDI의 3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관련 제공시 기한입니다. 또한 태영건설의 2,822억 규모, 춘천 수처리 시설 이전 사업 부물가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관련 제공시 기한이며, 링크솔루션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답변 관련 제공시 기한입니다. 이번 주 핵심 전략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IPO 자금 이동에 따른 코스닥 수급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트럼프 발언 강도에 따른 관세와 에너지 관련주를 보셔야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으로 반도체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금통위 결과에 따라 국내 성장주의 부담 여부가 갈립니다. MSCI 리밸런싱은 수급 왜곡을 역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뉴스 추격 매매보다는 선대응 시나리오 매매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손이 많이 가는 한 주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곧 기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모주 자금 관리부터 엔비디아 실적 대응, MSCI 수급까지 차분하게 시나리오를 세워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